조이의 북카페. 마음은 양말과 같습니다. 겉과 속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뒤집어 봐야 합니다. 양말 속에 끼어 들어간 것이 있으면 걸을 때 불편합니다. 뒤집어서 꺼내야 합니다. 마음도 불편하면 뒤집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냥 버티면 계속 불편하거나 상처를 입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부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판을 바꾸는 무의식의 힘,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이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신분석가 정도원 작가님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8가지 행복 관리의 기술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안내할 내용은 잠이 안 오고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챕터로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애도를 잘하는 6가지 방법. 사람은 무르고 약합니다. 갑자기 사라지거나 병으로 소중한 것을 잃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건강에도 매일 살 날은 짧아지니 삶은 상실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상실은 잃어버림입니다. 사람이나 물건만이 아닙니다. 행복, 명예, 기회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사전에 나오는 상실의 대상은 물건, 사람, 관계, 땅, 몸, 돈, 기회, 감정, 의식, 모습, 상태, 길, 방향, 의미 등입니다. 아예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내포된 이별, 배신, 실직, 사고, 질병도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자책합니다. 길에서 잃어버린 손수건이 흔한 것이라면 잠시 속상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물한 것이라면 심하게 자책할 것입니다. 잃은 사람이 있으면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잃을 때가 있으면 얻을 때도 있습니다. 상실했다고 성취한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딛고 일어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상실과 애도의 결정판은 죽음을 앞두고 벌어집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5단계를 겪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경험은 매우 개인적이어서 누구나 그런 순서로 모든 단계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경미한 상실을 따르는 애도에도 평정심은 흔들립니다. 잠을 설치고 일이 손에 안 잡혀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병적인 애도가 아니라면 애도는 상실에 대한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상실을 부정하고 애도를 억제하면 오히려 문제를 키우게 됩니다. 나올 것은 아무리 눌러도 결국 터져 나옵니다. 직면과 극복이 애도의 빠른 길인데 표준 처방은 없습니다.
애도 과정을 순탄하게 겪는데 다음 이야기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상실을 인정하고 애도의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상실이 클수록 인정하기가 싫어서 부정으로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할 것은 어차피 인정해야 합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됩니다. 남이나 나를 해치는 폭력이 아니라면 화를 표현해도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느낄 것은 느껴야 합니다. 억지로 마음에서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잊어야 꼭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잊지 않으면서도 삶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슬픔, 분노, 고통을 극복하고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 사는 일이 건강한 애도의 핵심입니다. 둘째, 애도는 당연히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피로, 체중 변화, 통증, 면역력 저하를 겪고 불안과 우울에 시달립니다. 몸을 움직이면 몸도 좋아지고 마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애도 과정에서 가끔 우울하다고 꼭 우울증이 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세 번째, 애도는 개인적 경험이면서 누구나 겪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란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니 누가 돕고 누가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막막하고 힘들수록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리움이나 외로움으로 희석될 일만 남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면 절망으로 남습니다. 넷째, 애도의 장애물은 죄책감입니다. 상실의 책임을 스스로 지려는 도덕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죄책감이 번지면 냉철한 판단이 힘들어서 우울증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애도의 동반자는 분노입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 냉담한 세상, 응답이 없는 절대자에게 분노합니다. 상처 입은 자신의 취약성, 삶의 유한성에 대한 두려움이 들수록 분노는 증폭됩니다. 여섯째, 애도는 반년이 넘도록 정리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을 치는 소모전으로 넘어갑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자존감이 내려갑니다. 자신의 느낌에 솔직하게 어떤 일도 과도하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친구는 가까이 하고 술은 멀리하면 좋습니다.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떠난 사람을 주로 좋은 기억으로 떠올릴 수 있다면 애도 과정을 졸업한 것입니다. 잠잠하게 살면 평안합니다. 가끔 허탈하게 웃어도 좋습니다. 불면증 사회에서 살아남기. 잠은 매일 오는 것입니다. 방해꾼만 없으면 말입니다. 생각보다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분석가이면서 수면의학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비법은 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해보았다고요? 효과가 없었고 더 힘들기만 했다고요? 이유는 뻔합니다.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잠에 미련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노력에는 좌절과 후회가 따릅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비법이지만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약간 수정한 비법을 소개합니다. 잠이 안 올 때 거꾸로 잠을 완벽하게 안 자려고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효과가 별로 없다면, 잠을 자야만 한다는 마음을 비울 수 없다면, 마음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면 됩니다. 흔히 양하나, 양둘, 양셋 하라고 하지만 뇌를 자극해서 역효과가 납니다. 책 읽기로 해결하려고 하면 불을 켜놓는 바람에 오던 잠도 달아납니다. 그보다는 잠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할 수 있는 복식 호흡을 해보십시오. 배꼽 위에 한 손을 얹은 후 그 손을 승강기로 여기고 배로 호흡을 하면서 승강기가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됩니다. 이때 잠이 아니고 손에 집중해야 합니다. 불면증이 알려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지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잡으려고, 다스리려고, 통제하려고 해도 허망하게 끝납니다. 마음을 차라리 놓아주는 것이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놓아주는 상태에서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해 봅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나는 지금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 좌절감에 빠져 있다. 등입니다. 막연한 상태의 마음을 이름을 지어서 정리하면 정확하게 알게 되고, 알면 추스를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마주치면 사람들은 흔히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해서 얻는 이득은 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남을 비난해서 얻는 쾌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남 탓을 하는 순간 내 탓을 하며 자기 성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 내가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할 기회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남을 무조건 탓하는 버릇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 분석학에서는 남 탓하는 것을 투사라는 방어 기제로 설명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 등을 남에게 돌려버림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는 무의식적인 마음의 작용입니다. 투사는 어린아이들이 전문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어떤 일이 어긋날 때 어린아이가 엄마 탓, 아빠 탓, 누나 탓, 동생 탓을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어른이 되어도 투사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면 문제입니다. 편견, 시기, 질투, 의심이 흔히 투사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투사가 넘칩니다. 신문 기사나 방송 보도에는 내 탓을 하는 성찰의 아름다운 광경은 드물고, 남 탓을 하는 말싸움 소식이 늘 등장합니다.
방어 기제라고 해서 미숙한 수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기제의 대표로는 이타주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관용, 용서, 존경, 감사, 겸손, 자비, 인내, 용기와 같은 덕목들이 다 들어있지만 정신 분석학은 그 밑에 갈등도 숨어 있다고 봅니다. 승화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욕구나 충동을 가치와 보람이 있는 수준의 활동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공격성을 스포츠 행위로 바꿔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유머도 성숙한 기제로 긴장과 갈등 상황에서 숨이 트이게 도와줍니다. 성숙한 방어 기제를 폭넓게 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래전 카톨릭 교회가 주도했던 내 탓이요 운동에서 아직 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것을 가지고 남 탓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 몸은 내 것이고 내 마음도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놓아야 잡히고 비워야 채워집니다. 탓하는 마음은 잠을 쫓습니다. 내 탓을 하면 차라리 잠이 잘 올 것입니다. 불안과 우울은 삶의 휴게소. 고통 없는 삶이 있을까요? 살아보니 고통은 삶의 동반자입니다. 고통은 문자 그대로 쓰고 아픕니다. 누구나 고통 없는 삶을 원하면서 고통을 느끼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없애려고 합니다. 미리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늘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마주치고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불안에 떨면 고통스럽습니다.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막연한 느낌이라 정체를 알 수 없어 더 힘듭니다. 갑자기 닥칠 것 같은데 무엇인지 통 알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니 고약합니다. 원인을 모르니 대비가 안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더 번집니다. 불안에는 몸도 움직입니다. 맥박이 빨라지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근육이 뭉칩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이쯤 되면 남에게 숨기기도 힘듭니다. 낭패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면 더더욱 불안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버립니다. 불안은 마음의 갈등이 만들어냅니다. 갈등 정도가 심할수록 불안합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불안을 방어기제로 막아 누르려고 하지만 어느새 증상으로 모습을 바꿔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주는 나쁜 감정이니 불안을 반드시 없애야만 할까요? 초기에는 프로이트도 불안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안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착안해서 신호불안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불안은 마음이 내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며 갈등의 뿌리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라는 말입니다. 신호불안의 중요성은 정신분석학은 물론이고 인지심리학, 정신생리학, 신경과학에서도 인정합니다.
불안을 느끼면 술이나 약을 우선 찾습니다. 의미를 파악하기보다 일단 덮으려는 겁니다. 마음이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를 읽지도 않고 지우려는 겁니다. 술로 불안을 다루다가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세 잔 되면 중독이 됩니다. 약물도 남용하면 습관이 됩니다. 불안이 너무 심하면 전문가의 처방한 약물로 다스리지만 마음을 공부해야 해결 방법이 보입니다. 우울도 정말 힘든 감정입니다. 불안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한 것이면 우울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느낌입니다. 나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자신을 비난합니다. 삶의 의욕은 떨어지고 잠을 설치며 밥맛을 잃습니다. 우울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울을 곤경이 아닌 쉼표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잠시 쉬다가 다시 출발하는 휴게소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심한 우울증은 뇌 속의 생화학적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약물 치료가 우선이지만 가끔 느끼는 우울감이나 가벼운 우울증은 마음이 보내는 쉬면서 자신을 돌보라는 신호입니다. 마음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울이 반드시 우울감을 앞세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신체 증상이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울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외출을 거의 안 하거나 잠을 설치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사람은 안 만나면서 이메일 검색, 인터넷 뒤지기, 온라인 게임, 혼자 영화 보기에 몰두한다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가족이나 동료가 도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것을 쉬지 않고 성취했어도 우울증이 갑자기 닥치면 힘듭니다. 고생하며 살았지만 별로 이룬 것도 없다면 충격이 더 큽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무력해지기 전에 당황하지 말고 우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우울한 상태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마음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울에서 벗어나려고 너무 애쓰지 않고 우울과 사귄다는 기분으로 시작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삶의 고통, 불안한 마음, 우울한 기분 모두 피하려 한다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면하십시오. 대면은 대결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일단 고통, 불안, 우울을 인정한다고 접수 도장을 쾅 찍으세요. 다음은 증상이 내게 전하는 의미를 읽어내세요. 의미를 알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극복이 덜 힘듭니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고 합니다. 삶이 평안해야 한다는 착각은 정말 심각한 착각입니다. 마음은 양말과 같습니다. 겉과 속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뒤집어 봐야 합니다. 양말 속에 끼어 들어간 것이 있으면 걸을 때 불편합니다. 뒤집어서 꺼내야 합니다.
마음도 불편하면 뒤집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냥 버티면 계속 불편하거나 상처를 입습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